네, 오늘의 시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나스닥이 살짝 올라갔어요. 0.41%. 그래, S&P 500하고 다우, 그다음에 러셀도 살짝 빠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오늘 방송의 제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히트로 전략과 미국의 소매 판매 둔화. 우선 이제 지표인 소매 판매가 둔화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발표가 됐거든요. 소매 판매 둔화. 그리고 나서 또 히토류 전략에 의해서 히토류 자원 광물 확보, 네, 이런 전략에 의해서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상승하다 보니까는 기술주 볼까요? 삐어삐봉 나와라. 여기 세미컨덕터가 1.20 올라갔죠. 나머지는 좀 다 빠지고 리얼 이스테이트 그다음에 뭐 커스터머 스탬프 필수 소비재 쪽이 마이너스 1.16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 잡은 게 정확하죠. 그래서 나스닥은 0.41%로 살짝 올라가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4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은 올라가고 너셀하고 아니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살짝 뭐 조정 준 거지. 스톡스 유럽 증시도 살짝 쿵 눌린 건 있네요. 프랑스 카크 지수하고 이탈리아 MRB 지수는 그나마 선방해줬고. 그래서 미국의 상승 종목 개수하고 하락 종목 개수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약간은 약세 모양새는 있어요. 하락 종목 개수가 1583개, 상승 종목 개수가 1547개니까 하락 종목 개수가 약간 더 많았긴 많았죠.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제 세미컨덕터하고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이큐먼트 쪽 기술주가 상승해줬다는 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올라갔고, 파이낸셜, 에너지 쪽 살짝 올라간 거 있고. 그리고 또 볼게, 네,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뭐 저번 증권시장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시장은 괜찮을 거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관세 이슈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관세 부과를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부과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행정각세만 서명을 한 것뿐인 거고 부과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월 1일 날 상호관세 관련된 이슈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월 말일쯤에 PC 지수에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 전까지는 뭐 시장의 움직임은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좀 특이하냐면은 이거 뭐냐? 진짜 특이하긴 하다. 10년물 채권금리가 진짜 많이 떨어졌죠. 올라갔다가 최근에까지 반등해줬어요. 저항대 맞고서 툭 떨어졌어. 물론 뭐 전저가를 깬 건 아닌데 채권금리가 최근에 약간 조정 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캔들 자체도 눌린 캔들 나왔네요. 약간 좀 더 하락의 모양새가 근데 채권금리가 좀 하락하게 되면은 시장은 기술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하죠. 금리가 좀 떨어지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가장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히토류 확보 전략 그게 가장 핵심이긴 하죠. 그리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채권 가격 저기 달러 인덱스도 많이 빠졌습니다. 와. 근데 진짜 확실하게 관세 이슈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구름이 거치면서 지금 예전에는 달러 인덱스가 110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106.7 하나. 하여튼간 106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는 한국의 달러 원화 환율도 안정적이라기 보기 어려운데 그래도 1439원까지 좀 약간 떨어졌죠. 예전에 막 올라갔을 때 내란 사태 막 발생했을 때 1486원까지 반갑습니다. 1486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달러 원화 환율이 이렇게 좀 약간은 안정적인 모양새가 있다 보니까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새 한국 증시가 반등을 잘 해주고 있죠. 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던 것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라 다를까 네, 지금 코스피가 네, 고가로는 0.67% 이렇게 볼까요? 뭐 저건 당연히 올라간 건 여러분들 아시니까 이렇게 봅시다. 좀 확대해서 네, 네 코스피가 예, 0.31 올라갔고요. 상승한 종목 개수가 498개, 하락 종목 개수가 367개, 코스닥도 0.94% 올라가졌습니다. 근데 하락 종목 개수가 약간 더 많긴 하네요. 828개, 상승 종목 개수가 768개. 여하튼 간에 그래도 뭐 지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상승하면서 올라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가장 키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죠. 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여기 보시다시피 갭매크로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때 개파락하면서 빠졌던 이슈가 딥시크 이슈였잖아요. 근데 그 딥시크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는 처음에는 좀 악재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다시금 재조명되면서 네, 엔비디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올라오다 보니까 또 뭐가 올라오고 올까요? 한국에는 뭐 SK하이닉스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SK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선방해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엔비디아의 납품업체 HBM 납품업체인 SK하이닉스가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면 해가지고 한국 시장은 네, 또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좀 그나마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한국 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반등하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율까지는 체크를 했고요. 근데 확실하게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세 이슈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 결과를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분이 아직까지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아까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CPI 지수하고 PPI 지수가 최근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가 떨어지는 걸 원하는데 금리가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채권금리가 많이 빠지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는 지금 인하할 일은 없잖아요. 어차피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 안 할 거고. 그러면 채권금리라도 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미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네, 지지율의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요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채권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률은 떨어지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뭔가 둔화되는 모양새가 있으면 채권금리는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관세인데요. 관세는 그냥 뭐 각서에만 행정각서에만 서명을 한 거지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뭐 협상용으로 좀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관세도 직접 부과가 되긴 하겠죠. 근데 뭐 중국에도 관세를 부과를 했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경제가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관세도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달러가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했었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면 미국이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카가 뭐 애프터가 되나? 하여튼간 이렇게 좀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빠진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힘이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면은 채권금리가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조금 있다가 제가 소매 판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소매 판매도 둔화됐어요. 근데 큰 폭으로 많이 둔화됐어요. 약간 어떤 데자뷰가 좀 생각나냐면은 그 문재인 정권 때 한국 경제가 너무 좋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으로 이렇게
넘어오자마자 한국 경제가 완전 폭망하고 임금 상승률도 완전 폭망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경제의 지표들이 그렇게 좋게 나오는 지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좀 아마 그런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 가격은 뭐 최근에 막 상승했다가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락장 한격 캔들 나왔고요. 코인 쪽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기술주가 오늘 상승해줬잖아요. 기술주가 상승해줬으면은 코인 쪽도 좀 올라가긴 한데 코인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진 않은데요. 아직은 여기가 그 추세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방의 추세선이니까 물론 아직까지 뭐 전저가 깨면서 떨어진 건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약세 모양새 뭔가 좀 다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인 쪽은 유동성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경제 관점에서도 보는 거고. 그리고 브렌트유 오일 값도 석유 값도 그렇게 안 올라가. 최근에 약간 반등했다 툭 떨어져 버렸죠. 약간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세선 그어 보게 되면은 이렇게 걸리죠. 이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고. 그 대신 뭐 약간 그 CRB 지수가 특이한 면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이 있냐? 보통은 CRB 저기 브렌트유라든지 서브텍사스 원유 유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 CRB 지수도 좀 같은 모양새를 그리거든요. 여봐요, 그쵸? 이게 좀 올라왔어.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죠. 약간 그 원자재 가격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은 그러니까 유가는 약세 모양새가 있는데 원자재 가격은 여기 봐보세요. 이게 크루드 오일이거든요. 이건 크루드 오일, 서브텍사스 원유 크루드 오일이고 요거는 브렌트유. 예. 이거 그냥 브렌트 이거 서브텍사스 원유. 근데 이거 빠졌잖아. 근데 구리는 올라가잖아. 약간 광물 쪽 있잖아요. 원자재 광물 쪽, 이쪽은 약간 반등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CRB 지수도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까 브렌트유가 이렇게 빠졌잖아. 그러면 얘도 이렇게 빠졌어야 했는데 얘는 원자재 쪽인데 올라가잖아, 그치? 아니,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그래서 뭐 철강석 가격이 약간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철강석 가격, 원자재 쪽, 철강석, 원자재.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고요. 원자재 쪽은 약간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뭐 BDI 지수라든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그렇게까지 뭐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 지금 약세 모양새가 있죠. 약간 경기 둔화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지표를 쭉 살펴본 거고요. 이제는 문서로서 좀 정리해서 논리적 구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관점에서. 네, 오늘 증시는 아까 보셨으니까는 나스닥만 살짝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무역 정책에 있어서 상호 관세 부분은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아서 시장에 안동감을 주었다는 소식. 인플레이션은 뭐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PPI 지수가 CPI 지수로 예상했을 게 비교적 PC 지수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채권금리가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발표된 지표 중에서 소매 판매 지수가 있는데요.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0.9% 감소를 했어요. 예상치가 마이너스 0.2%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소매 판매가 더 부진하게 전월 대비 마이너스 9% 감소했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감소했죠. 이게 마이너스 0.2% 감소할 거라 봤는데 마이너스 0.9%니까 마이너스 0.7% 정도 더 감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소매 판매 쪽이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뚜루룩 떨어졌어. 여기 커스터머 스탬플스 있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매 판매가 이제 일시적인 요인인 건지 아니면 경기 둔화의 신호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긴 있죠. 근데 일시적 요인으로 보는 거는 1월에 미국 1월에 한파와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연말 쇼핑 시즌 이후에 자연스럽게 소비가 둔화되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시적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경기 둔화 신호 가능성으로 보는 이유는 고금리 환경 지속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요게 지속적인 경기 둔화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2, 3개월간의 소매 판매 흐름을 좀 분석해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예상치가 마이너스 0.2% 정도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0.9% 감소했으니까 소매 판매가 더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을 했죠. 체크 금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신년물 체크 금리죠. 네, 요거. 네, 이틀 연속 좀 하락하는 모양이었어요. 눌린 캔들 같고 지금은 추세가 약간 하락세죠. 왜냐면 추세선이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약간 하락삼각형 패턴의 모양새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어떤 게 시장에 영향을 주냐면 우선 긍정적이긴 하죠. 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 기업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식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주가 선방해주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정책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상호 관세가 실제적으로 즉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시행될 경우 자동차, 반도체, 소비재 쪽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 방송 제목에도 소매 판매 감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소매 판매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경기 둔화의 신호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것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경기 둔화라고 한다면은 금리가 더 빠지긴 하겠죠. 현재 미국 증시는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경제 지표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뭐 경기 둔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소매 판매 지수, 향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매 판매 부진이 일시적인지 소비 둔화의 신호인지 확인하기 위해 2월과 3월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관세 쪽 무역 정책이 있어서 관세의 그 진행 상황을 좀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액션만 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액션만 큰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유럽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다면 유럽 증시는 4개월 연속 계속적으로 올라왔었잖아요. 네, 유럽 증시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근데 뭐 빠진 것도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은데, 그치? 올라갔다가 약간은 추세 전환형 캔들 한번 나왔죠. 하락 잉태 역십자 캔들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조정받을 수 있는 캔들이긴 합니다.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워낙 강하게 올라와서 네, 유럽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스톡스 600 지수는 금일 0.24% 약간 하락하며 4거래 연속 상승세를 마감을 했다는 소식. 네, 기업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양호했다는 거. 그다음에 럭셔리 브랜드 및 금융 업종의 강세가 시장을 견인했다. 그다음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 협상 시작을 발표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기대감이 좀 있었다. 그다음에 에르메스 명품 업종 강세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명품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확인했다. 에르메스는 주가가 금요일날 1.7% 상승했고 이번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하면서 루이비통, 케어링, 디올 등의 명품 브랜드 주식도 동반 상승했다. 고가의 소비자는 경기 둔화에 덜 민감한 특성이 있어 유럽 증시 내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가능성과 시장 반응이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을 높이며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네, 만약 평화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인다면 유럽 증시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위험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유럽 증시의 상승세 지속 가능성은 높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뭐 캔들 자체가 살짝 조정받는 캔들이 나서 현재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 개선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 실적 호조, 명품, 금융, 기술 업종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 협상 발표. 그래서 스톡스 600 지수는 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주의할 점 차익 실현 매물 증가 가능성. 최근에 계속 올라가서.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 유럽 증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시아 증시. 아시아 증시는 특별하게 뭘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 네, 상승해줬다. 뭐 상승해줘서 좋은 거죠 뭐. 뭐 아시아 증시는 트럼프 미국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네, 이번 증시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어서 아시아 증시는 좀 넘어가고. 그리고 네, 요거는 업종별 성과 분석인데요. 네, 전체 시장은 마이너스 0.01% 살짝 큰 약세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네, 기술주가 커뮤니케이션 아까 그 기술주가 좀 올라갔죠. 기술 섹터가 올라갔고 방어적 업종인 헬스케어가 필수 소비재 쪽을 하락한 부분 약간 약세 모양새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해드렸고 그래서 반도체 정보기술 쪽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 쪽이 마이너스 0.3% 살짝 빠진 건 있다. 반도체 섹터는 그냥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따가 같이 좀 이야기 좀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히토류 확보 전략. 예. 아무래도 히토류 광물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건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거니까 반도체 특히 많이 사용되니까. 근데 소매 판매가 부진한 결과 나오다 보니까 소비재가 마이너스 1.16 빠졌고 헬스케어도 마이너스 1.11 빠지고 하여튼간 뭐 경기 방어주 쪽이 약간의 약세를 보였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 또 말씀드릴 게 요 정도 이야기해드리면 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체크해 볼까요? 아니 요거 한국 우선은 뭐 현재 보았을 때는 아까 그 원화가 그나마 달러가 좀 요새 약세 모양새가 있다 보니까는 야간 선물 지수가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계속적으로 약간 한국 시장은 긍정적인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도 체크해 본다면은 네, 우선 보시다시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 저항대를 노란색으로 표시했었는데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근데 물론 여기 장기 추세선을 보게 되면은 뭐 그냥 반등의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반등의 자리에서도 나름대로 여기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괜찮아지게 되면 여기까지도 추가적인 네, 상승도 가능합니다. 공간이 열려 있죠.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물량이 네, 코스닥에 좀 들어오고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 원화 환율이겠죠. 달러 원 그리고 코스피도 있겠죠. 네, 코스피도 이제 앞에 저항대 뚫으면서 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네,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게 뭐가 있냐면 그 SK하이닉스는 최근에 딥시크 이슈로 해가지고 약간은 이제 조정받았잖아요. 그래 조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 때리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반도체 대장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개매크로 올라오잖아요. 마치 엔비디아처럼 반등을 많이 해주죠. 근데 이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 이슈로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단순하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대형 종목에 의해서만 주가가 지수가 상승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의 한국 증시는 네,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지금 뭐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 증시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그 여기까지는 좀 예, 시황이 돼서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과 볼만한 지표는 다 봤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요거 시황은 요 정도 정리하고 이거 좀 더 이야기해 보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히토리오 요거 약간 노리는 협상하고 있는 거 요거 좀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거 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지수 그거 발표됐으니까 그것 좀 약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